지금 시간이 아직 8시가 안 됐는데 오늘 ESL 수업 시험 보러 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지금 이제 집 근처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 나와서 이제 다니게 되면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2달 학교를 다니는데 오랜만에 이제 학교랑 척지고 살다가 이제 좀 그렇기도 하고 일단 시험이 좀 많이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일단 시험을 보고 오겠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가 ESL을 미국 오기 전부터 되게 많이 알아봤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조금 아까우니까 영어라도 배워보자 싶고 거기 가서 사람 좀 만나보자 싶어가지고 ESL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ESL 막 다른 주들 중에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무료 ESL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남편의 학교인 거예요. 여기 다니게 되면 2달 동안 캠퍼스 커플 CC처럼 다닐 수도 있고 또 하니까 한번 다녀보려고 시험을 보고 왔는데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은 그 신청서 작성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 이 2가지만 시험을 봤는데 컴퓨터로 봤어요. 약간 진짜 좀 토익 문제 푸는 그런 기분이었고 2주 뒤에 이제 시험 결과랑 반 배정하면서 이제 그 ESL 담당 선생님이랑 미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ESL에 대한 그런 정보도 많이 없었고 특히 저희 동네에는 그런 후기나 이런 것도 없어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원래 제가 다니려는 학교는 아침반, 저녁반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고 그게 아침, 저녁해서 9월에 시작하는 반 2개랑 10월 말 거의 11월 다 돼서 시작하는 반 또 2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원래 그 10월에 시작하는 아침반을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문자가 온 거예요. 펀딩이 줄어버려가지고 10월에 시작하는 반 2개가 없어지고 9월 반 하나랑 이제 1월 반 이렇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저도 급하게 오늘 시험을 보고 온 거거든요. 원래 아침반은 주 4일 3시간씩이고 저녁반이 주 2일 해가지고 시간이 좀 더 긴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침반도 이제 주 2회로 줄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아시아인이 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밖에 없고 멕시코, 러시아, 콜롬비아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는 좀 되게 높은 편이었어요. 약간 5, 60대가 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고 저랑 나이 비슷하거나 저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보이는 분들은 저 포함 3명?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다니는 학교는 계속 꾸준히 ESL 수업을 이제 반 올려가면서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험 보러 갔는데 이미 다 서로 아는 사이고 이미 다 무리가 각 나라별로 이렇게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기 좀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배정이 어떻게 될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다음 주 미팅 하고 와서 더 자세한 거 한번 찍어볼게요. CC 체험. CC 체험. 반배정 받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이 9시인데 남편이 학교가 8시에 시작해서 같이 학교 와서 학교 구경 조금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리기가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상담을 하러 가는 건물 쪽으로 다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루몽이가 분리불안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같이 나가니까 아침에 한 5분 정도는 하울링하면서 울다가 지금은 제가 일부러 창문 블라인드 열어놓고 왔거든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저 없이 2시간 이제 도전을 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 학교를 다니게 되면 3시간씩 혼자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학교를 다녀왔는데 잘하면 학교를 못 다닐 뻔했어요. 이게 그 시험 결과가 리딩이랑 리스닝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나오는데 그 레벨이 1부터 시작해서 6까지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엑시 6라고 해가지고 그 점수대가 나온 사람들은 아예 학교 수업을 못 듣는데요. 근데 리스닝은 제가 만점을 받아가지고 엑시 6가 나왔고 리딩은 다행히 1점 모자라서 레벨 6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리딩 레벨 6를 가지고 이제 그냥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어드밴스드 레벨로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될 것 같고 주 2회 월요일 수요일 수업으로 3시간씩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업이 저한테 쉽게 느껴질 수 있다. 그 너의 목표가 뭐야? 골이 뭐야?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약간 스피킹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레벨 6용 수업이어도 저한테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학교 수업을 듣다가 언제든 이게 너무 약간 좀 쉽다거나 이 수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걸 느끼면 언제든지 마음 편히 말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나와보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 학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리딩도 엑시 6가 나왔으면 수업을 못 들을 뻔했어요. 근데 사실 그 다른 막 ESL 후기들 봤을 때 점수 높게 나오면 수업 못 듣는다고 대충 막 찍으라고 하는 리뷰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해서 레벨이 너무 낮게 들어가면 사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진짜 좀 너무 쉽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다행이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저한테 이제 아예 학교를 다닐 생각은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비자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아니래요. 이게 풀코스를 들어버리면 그건 F1 비자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F2 비자에서도 몇 시간짜리 이렇게 한두 개씩 듣는 것까지는 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저한테 혹시 관심 있는 분야라던가 그렇게 학교를 다녀볼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 엄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냥 학교 조금씩 다녀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되게 말을 많이 해줬는데 제가 아직 관심이 생기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가 관심이 생기는 분야가 생길 때까지는 학교 다니는 걸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생기면 그때는 그냥 뭐 그에 관련된 수업 한두 개씩 정도 듣는 거 나이 먹고 학교 다니려다 보니까 관심사가 별로 없어요. 저만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준비물은 뭐 책을 산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공책이랑 필기구 정도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고 저는 가면 사실 스피킹도 목표긴 하지만 그냥 사람 만나고 좀 대화하고 이런 게 하고 싶어서 학교를 가려는 거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수업을 나가게 되면 첫 수업 후기를 또 가지고 찍어와서 편집을 해서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일단 박노봉이 제일 문제예요. 처음에는 제가 겁이 많으니까 예민하니까 환경 자체가 낯설어서 저랑 떨어지는 걸 싫어했다면 6개월이란 기간 동안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학교를 가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시간 격차를 좀 두고 제가 혼자 나가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물론 1시간 정도긴 했지만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랑 저랑 같이 나가서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애가 1시간을 넘게 하울링을 하는 거예요. 얘도 지치고 주변 아파트는 층간소음도 심한데 옆집들한테도 민폐고 그렇다고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없고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이런 게 쟤한테도 좋은 교육일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시간이고 왜냐면 자기 혼자 쉬어야 되니까 그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교육이라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요. 당장 다음 주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열심히 조금 더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루몽이 혼자 두고 저는 공용 공간 가서 편집을 하든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조금 긴 시간 혼자 있어 볼 수 있게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Yeah. Need to eat more food. ESL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딱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이미 다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업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진짜 극내향형이거든요. 극I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새로운 사람이랑 친해진다거나 이렇게 그런 무리에 잘 섞이는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자기소개 같은 걸 들어보니까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멕시코, 뭐 아프리카, 에콰도르 뭐 이런 쪽에서 다 비슷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영어가 아니라 본인 나라 언어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전 영어를 배우러 가는데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내 옆에 앉질 않아. 제가 유일한 아시아인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내 옆에 앉질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자리 넘치고 차고 넘치는데 어쨌든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수업은 대부분 다 참여형 수업이었어요. 막 손들고서 먼저 말하고 막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뭐 하고 막 발표하고 답 맞추고 저는 그런 걸 원체 못한단 말이죠. 발표 이런 거 진짜 제일 싫어하고 막 알아도 손들고 대답하고 약간 이런 걸 좀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첫 수업은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어떡하지 너? 유튜브 같은 거 틀어주셨는데 그게 무슨 단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퀴즈 게임 같은 거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좀 여러 개 보여주신 다음에 그걸 이제 반 애들 다 같이 퀴즈 맞추기 게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법한 게임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게임을 통해서 했어요. 그 게임이 Two Truths, One Lie 해가지고 나에 대한 진실 2가지와 거짓말 하나를 섞어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면 뭐가 거짓말인지 알아맞추는 막 그런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 하면서 이제 자기 이름이랑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뭐 그런 TMI 같은 거 얘기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머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봐야 된다고 대충 이제 이렇게 문제 푸는 문제지 같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 대충 어떻게 푸는 건지 한 번씩 찍고 넘어가고 나머지 이제 다 숙제로 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숙제를 지금 다 해놨고 제가 느꼈던 거는 뭔가 저처럼 극아이라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처럼 적응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같이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 성향이신 분들은 재밌게 하실 법한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내가 극아이여도 그래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겠지만 제가 후기 막 찾아보니까 저처럼 극아이이신 분들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좀 많긴 하더라고요. 아무도 내 옆에 안 앉고 다 쉬는 시간에도 다 자기들 언어로만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저도 순간 아씨 나 그냥 이거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할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막 쉬울 거라고 하셨는데 제 시험 점수 때문에 저를 과대평가하신 것 같은데 막 다른 친구들도 영어 되게 잘하더라고요. 막상 그런 발표하고 이런 거 하고 볼 때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뭐 쟤네랑 다 친구하려고 수업 들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냥 수업을 듣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일단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유일한 아시아인이니까 소외감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개쌍 마이웨이로 다니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마음. 저는 또 혼자 마이웨이 하는 건 또 잘 하거든요. 혼자 공부하는 것쯤이야 혼자 등교하는 것쯤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틈틈이 일상 브이로그를 조금씩 찍어보면서 극내향형의 미국 학교 살아남기 생존기를 찍어볼까 봐요. 안 찍을 수도 있어. 어쨌든 학교 잘 다니겠습니다. 뿅!